오늘 간담회 제목은 좀 비장합니다. 중3,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예, 학생들이 사실은 좀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3이 하필이면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이런 비장한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 중2인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1인 학생들하고도 또 다른 지금 중3 학생들이 끼리 세대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중1 학생들은요,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생들 있으신 학부모님들 잘 아실 텐데, 얘네들이 고입 진행할 때 또 대입 진행할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대한민국 유시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내신 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공문 받아보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미 부모님 다 알아온 상태고요. 그리고 중1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고일점,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중2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트가 얘네들부터 이제 도입이 될 거고, 중2 내신이 참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 속해 있죠. 지금 현재 중3, 고1, 고2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에서 수학과 영어가 난이도에 따라서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좀 복잡한 형태가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전에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난이도가 B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난이도는 A형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국공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B형을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학생이 원한다고 저희가 A형하고 B형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야, 우리는 B형 점수를 갖고 와, A형도 괜찮아,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상대평가의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고1, 고2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3 같은 아이들은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입시전형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는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고3 학생들, 오늘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고3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릴레이 특강을 좀 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앉으시면.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이죠. 지금 얘네들은 좀 애매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수능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50문제로 보고 있는 마지막 세대고요. 현재 고2부터는 또 45분량, 그 안에서 듣기평가가 50%.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바뀌고. 계속 지금 변화의 어떤 흐름 안에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잘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모이셔서 이렇게 한숨 짓거나, 아니면 좀 복잡해서 못 알아먹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웃을까요? 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막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입시의 중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 절대평가가 바뀌었고 비교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입시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A형, B형, 뭐 리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수능에 1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입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연고대까지를 보셨을 때 우선 선발의 기준은 1등급. 이 학생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그런 개념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상위권에 들어가면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이제 선택 일정이 나오셔서 벌써 미리 자기개발계획서죠. 자기개발계획서라는 명칭으로 올해부터 좀 변화가 되는데, 하나고나 민사고는 용인외고, 그리고 각종 영덕이나 대일, 또 이화, 외고, 외고들을 지원하실 때는 이미 지금 자소서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막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형 사립고가 지금 13일부터 9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예술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대부고하고 외고를 같이 동시에 지원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한 군데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로 진행하게 되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반고 외에 아니면 일반고 포함해서 그 학교를 좀 정하신 학부모님들 있으시면 학부모님 기준으로 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많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정하셨지만 좀 손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원서 접수 기간 마감일인데 아직도 정하지 않으셔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일반고는 일반고, 자율고면 자율고, 미리 다 정하셨어요. 정상. 아이들한테도 혼란이 돼요. 그런 분들을 아이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은 이미 1학기에 다 종료가 돼야지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중3인 학생들은 대입 진행할 때 절대평가로 안 갑니다.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 상대평가랑 절대평가의 차이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은이 아버님, 주은이가 공부를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로 주은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굉장히 성적이 좀 처지는 학생이 자꾸 주은이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시험이 초읽기 앞인데. 그러면 주은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풀어줘봤자 이거 도움이 나한테는 안 되는데, 그럴 때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이런 거를 고민을 만약에 토로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도와줘라. 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 공개성상에서는 다들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도와줘야죠. 근데 사실 마음 편하게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기에는 학부모다 보니까,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어떤 입시 구도 안에서는 참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는 이런 거죠. 서열을 쫙 매겨서 상위 4% 안에만 들면 1등급 줄게.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은 7%, 2등급 줄게. 합쳐서 11% 안에 들면은 1, 2등급. 이렇게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건데, 절대평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90점만 넘으면 그게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간에 A등급 줄게.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친구 손을 잡고 같이 그 경계선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된다. 이런 입시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3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내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도 여기 몇 명 지금 와 있는데요. 각각 지금 뭐 숭실중학교, 명지, 충암, 예일, 상신, 연서, 진산, 덕산, 은평, 영남 이런 중학교에서 대부분 정원이 어떠세요?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400명 중에 우리 아이가 몇 등급 정도일까? 몇 등인가? 반에서 몇 명 중에서 몇 등인가? 이런 게 관심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셨을 거고.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관을 계속 이제 또 따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400명 중에 중학교에서 몇 등이었는지는 사실 굉장히 좀 묻혀져 있는, 좀 가리워져 있는 성적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솔직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뭔가 애가 평가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 내신, 그 학교의 교내 어떤 상황에서 얘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7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몇 레벨인지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속 터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도 평균 90은 넘었다 그러시고 80점 후반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4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4등급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절대 못 가죠. 평균 레벨 3, 4등급이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못 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안 맞는 말씀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물론 다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2등급이 2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중학교 때 과거에 몇 등을 했고 어느 레벨에 속해 있는지 이런 거에 이제 얽매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수능이잖아요. 70만 명, 거의 뭐 재수생이 올해 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거의 69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나라시에 맞짱을 뜨는 그 대선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경쟁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날이 왔을 때 중학교 내신으로 매겼다는 게 참 얼마나 무색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탐구 4과목이라고 한번 보셨을 때요, 이 중에 2과목이 2등급이 돼야 합니다. 되게 쉬워 보이시죠? 2과목만 2등급이면 되잖아요. 하나는 뭐 9등급이어도 돼요. 나머지는 8등급이어도 의미가 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2과목만 2등급이면 되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이 알파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보가 좀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서부학군이 조금 정보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의 실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에는 조금 자꾸 가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들이대셔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실적을 좀 파악을 해볼까요? 지금 아직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이니까요. 그 주변에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머죠, 루머. 그 근거 없는 루머들.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가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 뭐 목동에 가면은 탁수 900점 애들이 수두룩하더라. 사실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보에서 우리가 숫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보시면 2012년 수능 성적 기준 서울 고등학교의 순위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등부터 중간에 스킵도 했고요. 가볼 필요 없고 우리는 제일 잘 나가는 학교들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1위는 서울 시내에서는 대원외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주 전인가요? 계속해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요즘에 법조계인 중에 70%가 대원외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경기고 서울대였는데 이제는 대원외고 서울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괄목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 2개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런데 대원외고 학생 중에서는 94%가 평균이 다 2등급 이상인 거예요.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94%가 2등급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위는 보시면 한영외고, 또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이제 갈립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서울과학고까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갑자기 2등급이 43%였던 내용에서 쭉 떨어집니다. 바로 서부학군에서 지원 가능한 이화 여고라든가 이대 부고라든가 이런 자율고도 이제 여기에 속해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그들 학교가 그 자율형 사립고였은 상황에서의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아직 없으니까 그 전의 상태를 이제 보게 되시는 거고 어쨌든 숫자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좀 이상하신 게 있죠. 국제고나 서울과학고는 잘 나가는 학교인데 왜 저거밖에 못하나? 그 국제고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토플이나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학교고 과학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 다닌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 애들이 뭐 영어나 이런 기타 과목까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뭐 한성고 외에 이렇게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거의 열변을 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 엄마와 강북 엄마의 차이가 뭘까? 강남 스타일 엄마와 강북 엄마 스타일의 차이. 강남 엄마 스타일은 일단은 굉장히 쿨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입시 컨설팅 때문에 가끔 또 강남에 뭐 샤로코치 뭐 이런 간담회라든가 또 김은실의 뭐 대출 입시 전략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도 또 가고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아주 쿨해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언수의 탑 4과목 중에 2개만 2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2개 영역이 3등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2개 영역이 3등급이다. 나머지는 9, 8, 7 찍어도 상관이 없고 2개 과목만 딱 찍어갖고 3등급 돼주면 바로 이런 대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광운대, 인하대.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합격선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보고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 알파라는 거는 내신, 논술, 비교과, 면접, 서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용어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최저 등급이라는 것은 이거죠. 아무리 얘가 내신이 좋아요. 논술을 기가 막히게 써요. 막 상도 받고 난리예요, 얘가. 막 비교과 실적도 있고, 뭐 봉사하고 뭐고 되게 빵빵한데, 물론 그 전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다 좋은데 우리 학교 최저 등급은 이거야. 한번 걸러야겠어. 네가 뭐 스펙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저 등급을 걸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고 어저께 신문이었나요? 서울대에서는 이제 뭐 최저를 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한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서울대 쓰는데 최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다 1등급인 애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의미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두 개 영역이 3등급인 최저 등급을 걸고 있는 학교는 가문대 인하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년 뒤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영역이 2등급이다. 이렇게 최저를 거는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숭실대, 동국대죠. 자, 두 개 영역이 2등급이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15개 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중앙대, 홍대, 건대, 한양대 이 정도가 여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스카이대학을 가시려면은 국영수, 합의 3 혹은 4 이게 최저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111, 112, 211 만약에 2가 두 개만 나와도 우선 선발 기준에서는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이걸 노리셔야 돼요. 111을 찍는 그 전략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시작부터 111 찍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무조건 내가 부족하니까 국영수를 막 일주일 내내 드립다 애를 막 스케줄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전략을 세워서 2등급 위로 올릴 과목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과목 이런 게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정하셔야 되는 내용도 되게 정확히 있어요. 지금 당장 고1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이걸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옳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걸 언제 말씀드리냐면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선택을 해라. 두 과목 찍어라. 계속해서 수학이 5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고3 때까지 수학과외를, 수학학원을 계속 고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불안해요. 아, 나 언어도 공부 안 했는데 계속 5등급인데 이러고. 그러니까 다 건드리는 거예요. 다 건드리고 결국에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해봤자 놀지 않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3, 4등급, 4, 5등급 평균 때리는 거죠. 그러면 못 가죠.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강남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야 됐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됐고 야 두 과목만 하자. 그래서 너 원래 언어 잘하니까 언어랑 너 탐구해. 다른 거 안 되겠어. 탐구 딱 정해서 그것만 이제 과외를 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그 성적표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수학이 9등급이든 8등급이든 괜찮다는 거죠. 애한테만 푸시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요. 막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재수를 해도 답이 나와요. 재수를 해도 답이 나오죠. 재수를 해서 그 두 과목이 일단 안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조금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 애들은 어떠냐면은 다 건드리고 다 학원을 다니고 평균 레벨 3, 4를 다 찍는 바람에 재수를 해도 별로 딱 답이 없어요. 같은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딱 하시고 굉장히 얕게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는 그런 이 생각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서부학군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실적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합쳐서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합 가능한, 또 지원 가능한 서부학군입니다. 일단 그 2등급 이내의 학생 비율을 보시면 서울여자고등학교가 6.1%, 아까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대원여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웃기고, 그리고 뭐 상암고 5.2%, 이렇게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7.5%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나 지금 뭐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는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데를 이제 보내셨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경우는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어떤가요? 좀 이따 이제 수치를 보여드리겠지만 재수생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의 주인공이 거의 다 재수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2012학년도 서부학군의 고교별 대학 진학률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상암고등학교는 대학 진학률 45.9%. 이건 대학 진학률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런 거 아니고요. 전문대 다 포함해서 대학 진학률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충남고등학교가 45.3%, 이렇게 진학률 자체는 이제 높은 학교들로 보고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 안에 이제 재수생이 엄청 많아요. 재수생이 엄청 많고, 저희가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서부학부는 4년제고요, 고등학교가.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다 3년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고등학교인데, 서부학부 애들은 다 4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전략을 왜 세웠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대학 진학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저게 다 무슨 얘기고, 특히 학생들은 아씨 복잡해 죽겠네, 뭘 어쩌라는 거지? 일단 당연히 어디 갈래 그러면 다 연대 간다 그래요. 여기 가깝잖아요. 가까운 거잖아요. 가깝고 좋잖아요. 가끔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아니면 뭐 조금 낮춰고 홍대 간다 그래요. 고대도 또 싫대요. 지금 선택의 기준을 준 건 아닌데, 그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다 연대, 고대 아니면 이대, 홍대, 서강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또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미지가 좋고, 명지대는 어떻게 보면 완전 싫어요. 명지 중고 나오면 완전 아유 싫다고. 명지 전문대 얘기하면 막 싫어요. 이러는데 나중에 보자고요. 뭐 악담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보시면은. 근데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서산이나 서성아리, 중경외시, 인서울 여기까지 보면은요. 아까 70만 명이 수험생이 돼서 한나라시에 수능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결국 70만 명 중에 11% 안에 들어야 인서울을 간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70만 명 중에 지금 7만 6천 명 안에 들어야만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예비고일이잖아요. 내년 6월이 되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숫자가 나와요. 전국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냉정하게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벌써 커버리니까 중학교 때는 삑해봤자 400명 중에 몇 등 이게 삑 오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야 500만 원 줄게 그러면 삑이 오는데, 야 1조 줄게 그러면 느낌이 없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요거를 기록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6월 달에 이렇게 봤으면 11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셔야만 2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애가 좋아하면 그걸 선택하나요? 데이터가 있고 아이하고 상의를 하고 전략을 짜서 두 과목을 선택하려면 데이터 없이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요. 잘하면 외고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내신이 중학교 때 그래도 한 5% 안에 들었다 얘가 그러면은 10% 안에 든다 그러면은 그냥 외고를 가라고, 그러니까 자유형사 읽고 가지 말고 외고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하다 10% 미만이고 뭐 20% 30%에 속한다 그러면 애 상태를 보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죠? 얘가 얼마나 근성이 있는 아이인지. 중학교 때 조금 흔들렸다 할지라도 얘가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인성이나 욕심이 있다, 무기력증 같은 건 그래도 없다 이러시면 이제 자유형 사립고를 좀 보내드리고,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잘해요. 막 전교 1등이고 막 애가 막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러면 서울대를 보낼 욕심이 당연히 나시겠죠? 그런 경우는 살짝 외고를 지원하지 마시고 일반고를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고에서 서울대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신 때문에. 요즘에는 지역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반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최상위권,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예 예비고일 때 이제 고등학교 지원할 때에도 일반고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좀 교중에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그 스카이 진학률 재수생 포함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다 재수생을 포함시킨 그런 자료들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보시면 내신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세요. 일반고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최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고1, 2, 3학년 때까지 계속 학교에서 내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입시가 바뀐 지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비교과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일반고는 속수무책인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는데도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내신 잘 봐서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라. 이걸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전형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고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전형이 또 아닌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등급을. 그러니까 내신은 2, 3등급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최저가 안 맞는 거예요. 내신은 충암고등학교에서 숭실고등학교에서 2, 3등급인데 수능을 보니까 평균 4등급. 그러면 서울예대학교 못 가잖아요. 그리고 논술을 시켰냐면 학교에도 논술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학원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논술 학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이나 연신내도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천해드리는 학원도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학원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추천을 좀 소극적으로 해드리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우리 서부학군 쪽에서 이제 스카이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이라는 거죠. 내신은 고3 때까지 만들어 놓고 최저는 재수할 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되게 외롭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강남 스타일 어머니, 강북 스타일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저도 강남 안 삽니다. 강남에 뭐 친정도 아니고요. 전혀 강남하고 사실 거리도 먼데 서부학군의 일반고 학생과 타학군의 일반고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숫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되게 쉽게 얻을 수가 있으세요. 사실 메가스터디 그 입시 설명 내용이라든가 입시 정보에 가셔도 바로 지금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학군의 일반고 학생이 내신이 2, 3, 2, 2예요. 전체 9등급 중에 2, 3, 2이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저 듣겠다 공부 잘하니까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 6월과 11월에 전국 모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만 1년에 2번 보고요. 경기도 이상으로 우리 지방으로 가면 1년에 4번을 봐요. 원래가 1년 4번 보는 게 맞는 건데 서울시 교육감 들어오면서 1년에 2번으로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떠냐면 일반고에서는 평상시에 내신 공부만 주로 위주로 한다고요. 교과서 진행하고 보충교재 좀 진행하지만 수능에 포커스 맞춘다기보다 그냥 학사를 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그 사이에 6월 모평을 봐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혹은 직전에 또 11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약간 사이드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6월 모평, 11월 모평이. 그리고 학교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특강을 하자, 준비를 하자, 이성적표를 갖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간과되는 거죠, 이 시험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들이 발생하냐면 졸았다, 제대로 못 봤다, 잠깐 딴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성적은 내 성적이 아닙니다. 미안한데 데이터로 일단 나와 있고 그 데이터 없이는 어떤 전략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수능은 간과되다시피 하고 최저가 못 맞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저께가 저희 제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제가 남자아이인데 되게 귀여워하는 학생인데요. 얘가 이제 숭실고를 졸업을 했고 대학을 이제 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안 갔죠. 얘가 내신이 딱 이거예요. 수능도 딱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 준비 위주로 했고 수능이 잘 마음대로 안 나왔어요. 3, 4, 3, 4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얘가 경기대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싫대요. 학교가 싫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재밌는지 이걸 떠나서 학교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번에 얘가 비교과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최저가 없는, 최저 등급을 안 하는 그런 학과들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를 딱 골라갖고 국민대 경영학부에 최종 합격을 해서 합격증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나 어떻게 준비했냐 했더니 서류 준비하고 동아리 활동했던 거 증거자를 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하고 예상지는 자기가 30개 뽑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입학사정관 제도로 합격을 한 거예요. 13대 1이라는 전형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3 때는 아예 그걸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똑같은 내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타학군의 일반고 학생은 내신이 4444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생의 비교를 해보면 얘가 한 수 아래죠. 그러니까 같은 그 반에 있다 그러면은 쟤하고 얘는 공부를 같이 비슷하게 하는 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좀 못하는 아이고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엄마가 찍어줬는지 어쨌는지 2등급이 딱 두 개가 나온 거죠. 언어랑 외국어. 나머지는 어떤가요? 5. 냅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냅둬버렸죠. 그리고 저렇게 뭔가 가지수가 없어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나 2학기 때부터 논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히. 그 논술도 계속 준비를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벼락치기로 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강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논술 전형으로 쓸 때가 되게 많아졌죠. 6개를 쓰더라도 같은 전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논술 전형, 입사제 전형, 필요한 서류들과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걸 통해서 6개를 이제 골고루 쓰다 보고 성대를 붙였어요. 재수를 해도 얘가 성대를 붙일 수 있을까요? 성대가 요즘에 되게 세졌잖아요. 연대보다 지금 더 좋은 학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 굉장히 이 자료들은요.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는 자료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오늘 좀 새기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이제 일반고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일반고에 충암이나 명지나 예인이나 이렇게 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사교육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달을 드려도 학교 가셔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누굴 더 믿으시겠어요?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당연히 더 경청하시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내신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고 대부분 전형이 어떤 식이냐면 내신이 30-40% 그리고 논술이 한 60-70% 이게 조건이고 최저가 한번 싹 이게 일반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학생들을 뽑고 있는 전형. 그럼 이렇잖아요. 내신이 30-40%면 이거 무시 못하겠다. 일단 내신을 열심히 해. 야, 다 열심히 해야지 지금 너가 사회도 열심히 하고 과학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30-40%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점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점수 갭 차이를 굉장히 적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죠. 1000점 만점이라 그랬을 때 300점이 내신이에요. 그런데 기본 점수를 250을 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과 9등급의 차이는요. 1점, 100점과 300점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사실은 점수 갭 차이는 굉장히 적다는 거고 그것도 학교마다 점수를 매기는 그 툴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등급에서 3등급의 차이도 다르고요. 4에서 5등급의 차이도 다르는데 그거 공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로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보고 했을 때 내신이 1등급과 5등급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1000점 만점에서는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수능으로 따지면 한두 문제로 극복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점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맞죠? 이 부분을 절대 얘기 안 하죠.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거 누가 얘기하시냐면요. 대성고나 이대부고나 외고에서는 이 얘기를 하세요. 다 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송실고, 충암고, 명지, 예의를 안 해요. 동명도 안 하고요. 아예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4년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6번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제한됐죠. 이때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사정강 제도로 그리고 전형 지원을 이제 뭘로 전략을 할 것인가 이걸 정하셔야 돼요.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수시 말씀만 드린 거예요. 최저라는 것도 다 수시 얘기고 그런데 정시로 가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게 이제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고 30, 25, 35, 10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발표한 내용이 정시는 한 20%? 수시가 80%를 뽑고 있고 그 대부분 전체 대학에서 지금 수시의 전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도 사실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에서 80을 뽑는다고 진짜 80을 뽑질 않아요. 그 80까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정시는 사실 20이 아니라 3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시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비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디에 좀 더 가중치를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나 수시로 갈 거야. 그래, 2과목 선택하자.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정시까지 받아봤을 때 가중치 있는 학교랑 이런 걸 다 선택해야지. 이러다 보면요, 5, 6개 정도 학교가 딱 나오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논술도 그 학교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가중치 있는 과목에 수능도 그것만 좀 입장을 달리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이주화 어학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실질적인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예비고일은 저희가 11월 셋째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개강을 하게 돼서 총 3개 레벨로 2주간 진행을 하고요. 1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또다시 2차 개강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레벨이 4개의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진행할 때 혹시나 중등부에서의 레벨보다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 아이와 혹은 같은 중학교 400명 중에 몇 명인지 이걸 기준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70만 명 중에 몇 등급이었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11월과 12월까지는요. 일단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서류 면접, 기말고사 이거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외고로 혹시 지원하시는 학부모님 계시나요? 잠깐 있으시면 손을 그 자기 개발 계획서 이거 이제 학원에서 좀 특강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거 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1월과 2월에는 그 이제 학교 발표가 났잖아요. 그럼 자기 학교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나오며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으면 이런 걸 분석을 하셔야 되고 수능 대비 일단은 철저하게 해야죠. 수능 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도 수능으로 대학을 안 가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습 플랜을 세워야 돼요. 이게 너무 취약하죠? 학생들이 학습 플랜을 세운다는 게 참 취약합니다. 그렇죠? 고등부에서 학습 플래너를 진행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3, 4월에는 배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5, 6월에는 전국연합 모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 리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때요? 진짜 바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고 이 와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학습 플래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의 공부를 이렇게 뭐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너무너무 낯설고 어색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전략이 잘 안 나와요. 무턱대고 공부를 한다, 무턱대고 단어를 외운다, 기준이 없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열심히 하는지, 소홀한지 하나도 기준이 없잖아요. 정해진 툴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고등부에서 저도 지금 수업을 풀타임을 뛰고 있는데 학습 플래너는 모두에게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습 플래너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제본을 떴어요. 그 이주하고 노트 만들듯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드리는 건데 노트도 그렇고 학습 플래너도 그렇고 사실 홍보용으로 만들 거면 그렇게 안 만들죠. 그냥 얇게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 되는데 실제로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는 컨텐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학습 플래너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월 단위로 나눠야 되고요. 월 단위를 4주로 또 나눕니다. 4주를 주 단위로 나눕니다. 주 단위를 1 단위로 나눠서 그 계획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는 것들을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등부 강사들이 지금 스터디를 해요. 1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걸 리뷰를 한번 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비고일들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저희가 동영상 부분도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과목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걸 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수학은 어떻게 하고 국어는 어떻게 하고 틈새 시간은 어떤 식으로 누리고 주말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 단위로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못해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믿을 만한 애들이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라고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 할 만한 애들만 뽑아서 합니다. 지원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계속 가겠다 싶은 아이들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 저희가 고등부 학생들이 한 지금 120명가량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까지. 이 학생들 중에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76%예요. 외국어 영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부학군에 있는 아까 학생들 지금 보셨지만 내신이 2라 할지라도 외국어가 3, 4인 아이들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옆에 아이도 그렇고 내 아이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2등급 이상인 아이들이 76%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는 말씀을 좀 자랑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학부모님들 같이 오셨고 저희랑 같이 이제 좀 나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얘가 잘합니까? 얘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어도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되게 예뻐요. 이런 상담을 혹시나 하셨더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공감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학부모님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 아이에게 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평가절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아이를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데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하고 내 맘대로 안 따라주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오케이, 얘 5등급이구나 이런 거. 얘가 지금 1등급 중학교 때 90점 들었고 막 이랬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막 갑자기 막 이러실 때가 있는데 이 기준이 시험 한 번 얘가 졸았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의미가 없고요. 정말로 저희가 또 중분간에서 2학기부터는 중3한테는 다 수능 위주의 교재가 툭 꽂아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성적도 데이터를 다 이미 갖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한 번 본 거 말고요. 최소한 지금 6번, 7번씩 실수고 진행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